자, 그러면 이어서 첫 번째 거는 이미지를 그냥 단순하게 불러오는 방법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백그라운드 이미지라는 걸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URL이라는 게 반드시 있어야지만 이미지를 불러올 수 있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내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repeat이라고 하는 걸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똑같이 이미지 안에 이번 repeat이군요. repeat이라고 하는 클래스 안에 들어있는 클래스 이너에다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와 마찬가지로 저는 백그라운드 이미지라는 아이로 URL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이미지를 불러와도 전혀 관계는 없지만 이번에는 img 안에다가 이그잼 이번엔 두 번째 아이콘을 불러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미지만 불러오는 방법만 얘기를 했고요. 자, 이번엔 똑같이 불러온 상태에서 우선 볼게요. 결과는 두 번째 결과물도 위에와 마찬가지로 반복하고 있죠. 위든 아래든. 자, 이 반복하는 것을 안 할 수는 없을까? 또는 변경할 수 없을까? 가능합니다. 자, 백그라운드 repeat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는데요. 자, 이 속성에다가 repeat x라고 쓰면 repeat x라고 사용하시면 말 그대로 반복을 어느 방향? 가로 방향만 쓰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래로는 없고요. 가로만 반복하게 됩니다. 이걸 제가 x가 아니라 y라고 바꿔버리면 x축은 반복하지 않고 세로 y축만 반복하게 되는 거죠. 자, 이미지가 매우 크기 때문에 지금 두 개밖에 없지만 실제로는 꽤 많이 반복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결국엔 기본은 아무것도 안 썼을 때는 이 repeat이라고 하는 형태를 갖추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repeat을 아예 안 하겠다. 자, 이렇게 반복하는 게 아니라 아예 반복 안 하겠다 한다면 no repeat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repeat no가 아니라 no repeat이에요. 자, 이렇게 쓰신다면 이미지는 반복하지 않고 딱 하나만 사용하게 되는 거죠.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이 얘기는 이미지 태그와 매우 유사하게 사용하는 형태가 가능하다. 이 점을 볼 수 있고요. 자, 그럼 밑에서 조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에 이미지 부분 아직 언급 안 한 게 있으니까 하나 더 하고 하겠습니다. 자, 백그라운드 이미지는 이미지를 불러올 경우에 URL 함수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URL 내부에는 CSS 문서상의 상대 경로로 이미지를 불러오며 다운표 내부에 작성할 것을 권장합니다. 꼭 상대 경로가 아닌 경우도 돼요. 절대 경로도 되지만 가급적이면 상대 경로로 쓰자 라고 언급을 하는 것 뿐인 거고요. 자, 그러면서 repeat 부분 이미지를 불러올 경우에 백그라운드 이미지 사용 시 이미지는 반복 처리되므로 이를 수정 가능하다. 수정 가능한 내용이 repeat x가 있고 repeat y가 있고 repeat
취소하는 노 리핏이 있고, 그 다음에 기본은 리핏이죠. 자, 중간에 이 뜻은 또는 이란 뜻이에요. 또는 이란 뜻이기 때문에 이 4개 중에 여기 써있는 4가지 항목 중에 하나를 쓴다 라는 의미로 제작했어요. 이 표시 어디 있어요? 네, 키보드 역슬러시. 자, 요렇게 있는 거, 요거는 둘 다 같은 뜻이고, 자, Shift 누르면 파이프라인 하나짜리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나눠 써지기도 하죠. 상관없어요. 같은 뜻이에요. 자, 그래서 돌아가서 자, 리핏을 한번 정리를 해 보셨고, 네. 자, 이번엔 포지션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자, 포지션이라고 하는 CSS를 여러분이 알고 계세요. 자, CSS의 포지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위치를, 해당하는 요소의 위치를 잡아주는 기능이었어요. 자, 비슷합니다. 자, 이번에 보실 거는 백그라운드 포지션이기 때문에, 자, 무조건 이미지는 같이 갖고 와야 되고요. 백그라운드 이미지, 자, URL 통해서 iMessage 안에 들어있는 똑같은 아이콘 상관없지만 여러 개를 받았기 때문에 3번, 세 번째 걸 가져올 거고요. 자, 백그라운드 포지션을 사용하실 때에는 위치를 잡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 백그라운드 리핏을 노 리핏으로 반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상태 먼저 볼게요. 자, 결과는 저는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백그라운드 포지션이라고 쓰겠습니다. 따로 입력하지 않으면 기본 좌표는 0에 0이라고 씁니다. 자, 중간에 컴마가 없어요. 컴마를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띄어쓰기를 하는데, 앞에 있는 i는 x 좌표고요, 뒤에 있는 i는 y 좌표, 세로축이에요. 자, 이 개념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던 과거 방식을 조금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i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요? 위쪽에 왼쪽에 붙었고, 자, 안 보이는구나. 왼쪽에 붙었고 위에 붙었잖아요. 그래서 이 의미로, 자, 0에 0이라고 안 쓰고 과거에는 레프트에 탑이라고 썼어요. 자, 지금도 쓰고 있긴 한데 레프트 탑이라고 쓰시면 똑같아요. 자, 그 얘기인 즉슨 오른쪽 하단에 배치하겠다라는 얘기는 라이트에 버텀이라고 쓰시면 오른쪽 하단이라는 의미가 되니까 당연히 이곳에 배치가 되겠죠. 자, 위치 잡기 편하죠. 자, 그렇게 어렵지 않은 형태인데, 그 얘기인 즉슨 왼쪽 하단에 배치하겠다. 그럼 뭐라고 쓰면 될까요? 그쵸, 레프트 버텀이라고 쓰시면 되는 거예요. 쉽게 잡습니다. 그러면 정 가운데 배치하려면, 네, 센터. 둘이 똑같다면 센터 하나만 쓰셔도 전혀 문제 없지만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 센터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결과물은 가운데 오게 됩니다. 자, 이 표현 기법은 X축과 Y축이 바뀌어도 문제가 없이 결과가 해결이 돼요. 왜냐면 어차피 좌우의 위치나 위아래 위치가 좀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센터 쓰고 여기다가 레프트 쓴다고 해서
대부분 다 알고 있다는 얘기라는 거죠. 이거는 위아래 가운데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얘는 왼쪽이라는 얘기가 돼서 이렇게 해결이 된다 라고 볼 수 있죠. 자, 하지만 자, 밑에다가 또 쓰겠습니다. 자, 백그라운드 포지션, 자, 이미지의 위치를 자, 설정하는 기능으로, 설정하는 기능이죠. 자, 이 아이는 탑, 레프트, 라이트, 버텀, 센터 자, 등의 속성을 사용할 수 있다. 네, 이러한 속성을 사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자, 가급적이면 명확한 위치, 명확한 수치로서 표현하는 것을 요즘 언급하고 있는 트렌드이기도 하고, 그렇게 얘기하자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약간의 뭐 큰 차이는 없긴 하겠지만 딜레이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가급적이면 이런 형식보다는 조금 다른 수치의 개념으로 정리를 해보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쓰는 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요렇게 앞에를 X축, 뒤에를 Y축으로 하자라는 이 순서가 마음대로 그냥 쓰다 보니까 헷갈려서, 그것 때문에 수치로 입력하는 것을 쓰자라고 이야기하지 않는가라고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자, 거기에 대한 찾아본 적은 아직은 없어요. 디테일하게는 정확하게 찾아봤는데 기억이 안 나요. 뭐 찾아보면 나오긴 할 텐데 따로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그냥. 자, 그럼 어떻게 쓰느냐? 처음에 제가 언급할 때 뭐라 했어요? 0에 0 이라고 했죠. 자, 0에 0이라고 언급을 해서 좌표를 한다는 얘기는, 자, 해당하는 위치를 잡아서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뭐 10픽셀에 50픽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위치가 10픽셀에 50픽셀만큼 이동을 합니다. 왼쪽에서부터 10픽셀, 위에서부터 50픽셀만큼 위치 이동을 해서 배치가 되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마이너스를 붙이면 반대의 위치로도 이동을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백그라운드 말 그대로 배경에다 이미지를 넣은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을 썼을 때, 또는 일정 공간보다 더 많이 썼을 때 이미지는 벗어나는 게 안 보이게 잘리게 표현이 돼요. 잘리는 것으로. 자, 이러한 개념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자, 요거에 대한 개념은 차후에 다시 설명을 할 거고요. 자, 아까 보셨던 레프트, 라이트, 버텀의 개념으로 설명한다면 퍼센테이지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0에 0이란 얘기는 사실은 그냥 단순히 위치 값으로 표현하는 0픽셀 0픽셀이란 뜻도 되지만 0% 0%의 뜻도 된다라고 해석하시면 되는 거죠. 그 얘기인즉슨 제가 여기다가 100%에 100% 쓰겠다라고 하면 조금 다르게 결과물이 나옵니다. 바로 오른쪽 하단에 배치가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조금 의아한 점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왼쪽 하단에 배치해 보겠습니다. 그럼 앞에 게 X축이니까 0에 100%란 뜻이 됩니다. 0에 100%. 결과물을 보시면 똑같이 붙었죠? 가운데 배치를 해볼게요. 50%에 50%라고 써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백그라운드 이미지 위치는 정가운데 배치가 됩니다. 자, 이 현상을 보면 여러분들은 탑이란 얘기는 제로, 레프트란 얘기는 100%, 라이트란 이것도 제로겠죠. 제로, 100%, 또는 얘도 Y축으로 100%, 센터는 50%, 자, 50% 등의 퍼센테이지 수치값으로 위치에 대한 설명을 대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를 유추를 해봐야 돼요. 뭔가 퍼센테이지를 썼을 때 조금 애매한 감이 있지 않나요? 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의 문서를 한번 켜가지고 설명을 해볼게요. 자, 그냥 이 사이즈로 해보겠습니다. 자, 이곳에다가 이미지를 한번 담아 볼게요. 사용하려고 했던 이미지가 아까 요거였죠. 근데 보기 쉽게 요걸로 한번 넣을게요. 자, 이 이미지를 제가 배치하려고 합니다. 이때 위치를 아까 처음에 0에 0이라고 좌표를 썼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끝에 배치한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배치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100%에 100%를 썼더니 어디로 가요? 오른쪽 하단으로 가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상한 점을 찾으셔야 돼요. 왜냐? 0이 0이란 얘기는 이 이미지의 어느 부분을 지금 기준으로 잡은 거예요. 네, 왼쪽 하단 이 부분을 기준으로 잡은 거예요. 그쵸? 이렇게. 근데 100에 100이라는 얘기는 어디를 기준으로 잡은 거예요? 똑같이 왼쪽 상단 이 자리를 기준으로 잡았을까요? 이 자리를? 아니에요. 이번엔 오른쪽 하단을 기준으로 잡았다는 이야기 되는 거예요. 이 자리를. 이해가셨어요? 자, 그 얘기는 얘가 정가운데 50% 50%라고 썼을 때 온 아이는, 자, 이 아이는 어디를 기준으로 잡았을까요? 맞습니다. X축 가운데 입자, Y축 가운데로 됐다는 얘기죠. 자, 안 그려졌네. 다시 그려야겠다. 자, 이렇게. 자, 그 얘기는 뭐예요? 해당하는 얘네들이 이미지와 이 좌표 위치에 같이 따라다닌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X축만 30%에 Y축 제로라고 딱 쓰면은 대략 30%가 어디서 전체에서 30%가 한 요쯤 된다라고 치면, 이쯤 된다라고 치면 어떻게 하느냐? 이미지도 전체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 기준을 놓고 봤을 때 하나의 끝에서
반대편 끝에까지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어떻게 한다? 총 일단은 10등분을 하더라. 10등분을 해서 그 중에 어디를 10%, 20%, 30% 맞죠 이거? 10%, 둘, 10, 20, 30, 40, 50, 60, 70, 80, 90 하나 더 해야 되는구나. 자, 해당하는 10, 20, 30%에 해당하는 요 자리만큼 기준으로 뭐 하겠다? 이렇게 와서 이렇게 맞추겠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박스 전체에서 30%에서 자, 박스 전체에서 30% 자리에 이미지에서도 30% 자리를 갖다 붙이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바꿔 얘기하면 내가 이 이미지를 화면상에서 아예 이렇게 빠져나가게 처리하겠다라고 한다면 빠져나가게 처리하려면 뭐 150% 이렇게 해가지고는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엄밀히 말하자면. 백그라운드 이미지에서는 즉 자, 백그라운드 포지션에서는 퍼센트 좌표의 경우 배경 요소의 크기 비율과 그 다음에 이미지 속성의 크기 비율을 조합해서 배치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좀 설명이 되나 모르겠는데 백그라운드에서는 백그라운드대로 좌표를 퍼센테이지 위치를 딱 잡는 거고 이미지는 이미지에서 또 따로 잡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퍼센테이지를 잡아서 위치를 잡아준다라는 거죠. 하지만 아까 보신 것처럼 퍼센테이지 이외의 수치를 가지고 있는 좌표의 경우는 자, 이미지 속성의 왼쪽 상단을 기준으로 좌표 값을 가진다 라고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너무 작나요 글씨가? 자 그래서 백그라운드 개념은 요 형태를 잘 기억하시면 백그라운드 포지션은 덜 헷갈려요. 일단 퍼센테이지 개념은 설명을 좀 드렸고 자, 백그라운드 포지션에 관련된 이야기는 일단 쭉 설명을 드린 다음에 한 번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UI 자, 사이즈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클래스 사이즈 안에 들어있는 이너에다가 자,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똑같이 불러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이번에는 그래요. 뭐 그래도 일단 아이콘을 한번 불러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반복하지 않게 백그라운드 레핏, 노레핏을 쓸 거고요. 그 다음에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건 백그라운드 포지션을 0에 0 좌표로 쓰는 경우도 많지만 50%에 50%를 써서 정 가운데 배치하는 경우도 많아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렇게 한번 똑같이 쓰겠습니다.
자, 백그라운드 이미지는 거의 대부분은 백그라운드 이미지와 리핏과 포지션 이 세 개를 거의 세트로 갖고 다녀요. 세트로 많이 갖고 다니고, 뭐 최근 들어서는 사이즈도 많이 이제 같이 갖고 다니는 세트 중에 하나로 언급하고 있지만, 일단 세 가지 꼭 들어간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미지 하나 들어가 있어요. 이미지를 넣었는데 작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꽉 차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를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미지는 SVG였으면 이미지가 깨지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PNG였기 때문에 깨지는 것은 감안하고 진행합니다. 자, 백그라운드 사이즈라고 하는 이름을 쓸 거고요. 이때 들어가는 i는 꽤 많은, 뭐 그래봐야 몇 개 안되지만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contain이라고 하는 i입니다. 컨테이너 사용하시면 이미지가 갑자기 커집니다. 만약에 큰 이미지를 쓰셨다면 작아졌을 거예요. 자, 컨테인이 뭔지 한번 딱 보시면 뭔 것 같아요? 꽉 차는 것처럼 보이죠? 자, 샘플링을 하나를 다른 이미지 살짝 붙였다가 돌아올게요. 다른 꽉 차는 이미지 하나를 넣어 보겠습니다. 큐트 아이콘 말고 아까 있던 큰 이미지 중에 하나를 넣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얘도 이미지가 들어갑니다. 희한하죠? 자, 컨테이너의 의미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빈 공간이 남기는 하지만 뭐다? 전부 다 보이게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그럼 내가 원하는 건 빈 공간이 남고 이미지가 다 보이는 게 아니라 이 빈 공간을 아예 없애버리겠어, 아예 감싸버리겠어 라고 하는 내용을 쓰고 싶다 라고 한다면 컨테인이 아니라, 우리 책 어떻게 해요? 커버 씌운다고 하잖아요. 그죠? 커버라고 쓰는 거죠. 자, 커버라고 쓰시면 이 아이는 빈틈을 아예 없애버리고 만드는 형태로 변형이 됩니다. 이 얘기는 즉슨 아까 했던 아이콘도 마찬가지라는 얘기가 되겠죠. 아까 아이콘으로 돌아가서 확인해 본다면 보시는 것처럼 빈틈 없이 꽉 차게 된 형태로 변경이 됩니다. 저는 빈틈이 있는데요 라고 한다면 png 파일의 경우는 투명한 영역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 투명한 영역으로 만든 박스 형태였겠죠. 자, 그래서 그런 역할이 생겼을 거고, 이미지가 정 가운데 부분을 비치고 있는 이유는 제가 백그라운드 포지션을 가운데로 배치를 해놨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었다가 원래대로 돌아가는 기본 형태는 뭔가요? 그것은 오토입니다. 따로 언급을 하지 않고 오토라고 쓰시면 이 아이는 원래 형태로 잡힙니다. 그 얘기는 즉슨 이 자리에 커버, 컨테인, 오토 3개 말고는 없나요? 또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100% 하고 뒤에 오토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전에 보셨던 커버처럼 형상이 나오는데 100%의 오토는 커버랑 똑같은 게 절대 아니에요. 뭘까요? X축만 꽉 차게 만들어라. 100% 비율만큼 꽉 차게 만들어라. 그럼 뒤에는 거기에 맞춰서 비율을 알아서 정리해라 라는 해석이 되는 거죠. 만약에 뒤에도 100% 그러면 가로와 세로란 뜻이 되는 거기 때문에 x, y, 자, 가로 비율과 세로 비율을 둘 다 100% 해라. 즉 찌그러뜨려서 어떻게든 들어가게 해라 라는 뜻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런 표현은 그래서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장을 한다.
한쪽은 사이즈를 주면 한쪽은 오토를 써라,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럼 위아래만 꽉 차게 만들고 싶어요, 아까 컨테인처럼. 그러면 오토의 100%를 쓰시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커버와 컨테인의 경우는 어떤 변형을 일으키기가 매우 까다로워요. 거의 안 된다고 보셔도 됩니다. 제가 말하는 변형은 마우스를 올렸을 때, 마우스를 눌렀을 때 이 경우 얘기하는 거예요. 자, 슬쩍 해보자면 여기다가 마우스를 올렸을 경우에 이미 한번 언급을 한 상태에서는 굳이 또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똑같은 거기 때문에. 자, 변형할 것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백그라운드 사이즈만 입력을 할 거고요. 자, 일단 아까처럼 여기다가 제가 커버를 쓰고 이곳에다가 컨테인을 써보겠습니다. 커버에 컨테인을 쓸 거고요. 결과를 확인하시면 바뀌긴 할 거예요. 그쵸? 바뀌지만 되게 단순하게 변형이 되는데, 제가 여기다가 약간의 기능을 넣어서 트랜지션 올 500ms 이지라고 하는 기능을, 속성을 추가로 달아보겠습니다. 애니메이션을 주어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커버에서 컨테인으로 가는 형태는 애니메이션이 먹지 않아요. 애니메이션이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럼 커버에서 얘를 200% 오토 이렇게 주면 되지 않나? 수치니까. 마찬가지로 변형이 되지 않습니다. 변형은 되죠. 하지만 애니메이션은 먹지 않죠. 그런데 제가 여기다가 커버 자리에 100%의 오토, 어떤 수치를 가지고 그 수치가 그대로 다른 수치로 변화할 수 있게끔 옵션을 주면 이때는 가능해요. 보시는 것처럼 애니메이션이 먹는다는 거죠. 자,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커버, 컨테인, 오토뿐이 아니라 이런 수치를 기반한 형태도 알고 계셔야 된다. 수치는 퍼센테이지 뿐이 아니라 픽셀이나 뭐 REM, 기타 다른 단위들도 가능합니다. 이 백그라운드 사이즈의 경우는 크기를 설정하는 건데, 그걸 설정할 때 앞에는 가로값, 뒤에 거는 세로예요. 자, 쓸까? 기능으로 가로와 세로 비율을 설정한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작성이 됐겠네요. 이때 오토를 쓴다는 얘기는 가로 세로를 알아서 쓰는 거기 때문에, 중복이 되기 때문에 하나만 써도 무방하고요. 이렇게 또 자, 커버라는 아이와 컨테인이라고 하는 아이도 있죠. 커버라고 하는 아이는 여기서 설명 써드릴게요. 자, 이미지 전부 보이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이거는 공백 제거하여 꽉 차게, 이미지 꽉 차게 라고 쓰겠네요. 이게 낫겠네요. 처리하는 것과 그 다음에 값을 쓰고 값을 쓰는 형태도 취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값, 뭐 예를 들면 여기다가 100% 이렇게 쓰고 오토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이시죠? 그러네요. 감사합니다. 자, 큰일 날 뻔했네. 자, 커버가 이미지 꽉 차게, 컨테이너는 이미지가 전부 보이게. 자. 한 가지 더 설명하겠습니다. 자. 뭐 호버라든가 또는 뭐 포커스라든가 뭐 액티브라든가 등의 기능과 등의 기능을 사용 시 전후의 값을 비교 가능하도록 처리하여야 자연스럽게 진행된다 라고만 언급하겠습니다. 이거보단 이게 낫겠네요. 자연스럽게 처리라고 쓰겠습니다. 자, 이번엔 클립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쭉쭉쭉 올라가서 클래스 클립 안에 들어있는 이너에다가 쓸게요.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불러올 건데 이번에는 좀 꽉 차는 배경 이미지 계통으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URL img 안에 들어있는 큰 이미지로 하나 쓸게요. 자, 그러면은 이미지가 크게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요. 자, 이렇다고 해도 가급적이면 백그라운드 리핏 보이지 않다고 하더라도 반복 여부를 정리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포지션을 통해서 위치값 잡아주시는 게 좋고, 0이 0이면 안 써도 상관없겠죠.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사이즈를 통해서 전체를 보게 할 거냐 아니면 꽉 차게 그냥 형태를 보게 할 거냐 정도에 대한 개념은 넣고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상태는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러고 나서 한 가지 보더를 먼저 넣겠습니다. 자, 10픽셀에 솔리드에 솔리드 말고 다티드에 그 다음에 색깔은 뭐 노란색으로 한번 넣어볼까요? 자, 그러면 테두리 선이 생긴 걸 알 수 있고 그 이미지가 어디에 배치가 됐는지 한번 더 점검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크게 하겠습니다. 50픽셀 안쪽으로 들어가게 박스 사이징을 보더 박스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결과물 잘 나오겠죠? 자, 이때 특이한 점은 위아래로는 겹치는데 좌우는 또 안 겹쳐요. 되게 뭔가 희한한 형태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사이즈를 조금 변경을 해서 한 120%의 오토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 튀어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일부러 약간 더 과하게 썼어요. 여기까지 좌우에 라인까지 이미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뭐 단순하게 100% 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희한하게 100% 이렇게 쓰면, 아니 커버 쓰면 위아래로는 선까지 겹치는데 좌우는 이렇게 비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어서
저는 약간 더 크게 일부러 쓴 것 뿐이에요. 120%그 이상 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다티드라고 하는 것은 동그라미 점으로 표현하는 거죠. 자,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됐는지 먼저 확인을 하시고, 자, 내용 확인하셨다면 바로 이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그라운드 클랩이라고 하는 형태를 쓸 거예요. 자, 클립은 우리가 알고 있는 종이를 이렇게 찝어서 여러 개를 묶어주는 아이를 말하는 거잖아요. 자,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뭐 꼭 이게 아니라 패딩이라고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선과 패딩과 배경 이미지와 같이 다니게 할 거냐, 아니면 영역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진행하게 할 거냐, 이런 내용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백그라운드 클립이라고 쓰고, 여기다 제가 보더 박스라고 일단 써보겠습니다. 자, 보더 박스라고 쓰면요, 선까지 처리해라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변화가 없어요. 왜냐면 지금 현재 상태가 보더 박스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다가 이 자리에다가 패딩 박스라고 써보겠습니다. 자, 박스 사이징이랑 비슷한 개념인데, 박스 사이징은 패딩과 선에 관련됐을 때 우리가 지정된 사이즈를 기준으로 안쪽에 오게 할 거냐 바깥쪽에 할 거냐 라는 개념이었다면, 이번엔 백그라운드 이미지라는 또는 백그라운드 컬러라는 개념을 가지고 처리한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클립 자체를 패딩 박스라고 써버리면, 패딩은 없지만 패딩의 영역은 어떻게 해요? 보더보다 안쪽에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패딩까지만 이미지를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선에는 이미지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럼 패딩도 한번 넣어 봐야겠네요. 자, 여기다가 패딩 40픽셀이라고 하나 더 달아주겠습니다. 패딩 40픽셀이라고 위아래 좌우 모두 들어갈 수 있게끔 배치를 해본 다음에, 똑같이 확인해 보시면 변화 없습니다. 당연하죠. 안쪽에 들어있는 패딩, 자, 사이즈고 요만큼의 패딩 영역까지 뭐해라? 이미지를 집어넣어라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패딩 박스가 아니라 하나 더 컨텐트 박스라고 써보겠습니다. 컨텐트 박스라고 쓰고 나서 결과를 확인하시면 요만큼의 패딩이니까 패딩만큼 들어가서 이미지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기본은 보더 박스예요. 근데 패딩 박스와 컨텐트 박스가 추가로 있다. 자, 보시면 돼요. 여기에 한 수를 더 떠보겠습니다. 해당 이 자리에다가 글자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적당히 쓰시면 돼요. 뭐 엄청 많이도 필요 없고, 10단원 많은 것 같으니까 한 8단원 정도 쓰겠습니다. 자, 되셨나요? 자, 글자를 열심히 썼습니다. 이 상태에서 결과를 확인하시면 글자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이 글자를 키워 보겠습니다. 자, 저는 글자에 관련돼서 또 폰트 사이즈를 OREM에 폰트 웨이트를 굵게 줄 거고요. 자,
폰트 웨이트는 단위가 없어요. 폰트 웨이트는 기본은 노멀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굵게 주려면 볼드나 볼더를 쓰는데, 이제 이것도 요즘에는 수치로 바꾸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단위 뭐 100, 200, 300 이렇게 들어가고요. 가장 굵은 걸 900이라고 하는데, 뒤에는 뭐 픽셀이든 퍼센테이지 이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이거 자체가 굵기를 표현하는 단위예요. 여기까지 정리가 되었다면, 자, 보겠습니다. 글자가 굵은 글씨가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넘쳤네요. 넘친 건 조금 정리를 하고 봐야겠군요. 자, 그냥 오버플로우 히든 쓸게요. 자, 그럼 이제 제가 무엇을 하려고 이렇게 했냐면, 잘 보십시오. 백그라운드 클립을 텍스트라고 바꿔볼게요. 백그라운드 클립을 텍스트라고 바꿔보겠습니다. 자, 결과 보시면 없어요. 뭐가 없죠? 당연히 없는 게 맞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조금 바꿔볼까요? 글씨 색깔을 트랜스페어런트라고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자, 결과 볼게요. 자, 슬프게 안 되는군요. 투명하게 한 거 아니에요? 글씨는 투명하게 한 거고, 백그라운드 클립을 글씨 크기만큼 처리해라 라고 하는 옵션이거든요. 자, 여기다가 한번 하나 더 달아볼게요. 자, 이렇게. 그러면 되네요. 자, 보시는 것처럼 무언가를 앞에 하나를 더 달았더니 처리가 되었습니다. 자, 아까 어떻게 썼냐면 이렇게 있었어요. 여기에 제가 앞에 웹킷이라고 하는 옵션을 하나 더 달았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얘만 있을 땐 전혀 결과가 안 나왔는데, 웹킷이라고 하는 옵션을 달아줌으로 인해서 투명하게 되고 글자만큼 이미지가 나타나게 됐죠. 네, 이런 현상을 하나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게 뭐냐? 자, 백그라운드 클립 처리할 때 이 텍스트라고 하는 아이는 아직 완전한 형태가 아니란 얘기예요. 아직 표준으로 써먹을 수 있는 기능은 아니고 미래 기능인데, 이거를 땡겨온 거예요. 자, 다시 얘기하자면, 자, 백그라운드 클립이라고 하는 이 기능 자체가 CSS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된 기능이에요. 몇 년 안 됐어요. 이때 이 기능을 브라우저마다 다 쓸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난 이 기능을 좀 쓰고 싶어요. 크롬이나 사파리나 이쪽에서 기능이 들어있다면 쓰고 싶어요 라고 해서 앞에다가 대시를 딱 달고 그 사이에 뭔가 내용을 쓰는 거예요. 이 써있는 웹킷이라고 하는 것은 크롬, 사파리, 크로미움 엣지 이런 아이들을 말하는 거고요. 그럼 바꿔 얘기하면 이 웹킷 대신에 MOZ라고 하면 이거는 모질라 라는 뜻으로서 파이어폭스 말하는 거고, 또 MS라고 쓰면 마이크로소프트, 크로미움 엣지는 최근에 웹킷 방식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이쪽을 따르겠죠. 하지만 그 전에 아이들은 이 처리를 따를 거고, 기능이 있다면. 자, 그 다음에 O 라고 쓰면 이건 오페라의 방식을 따르겠다라고 처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현재 있는 기능 중에 일부가 아직 표준도 아니고
최신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모든 브라우저에 쓸 수 없다면 그 기능을 임시로 테스트용으로 브라우저에서 기능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강제성으로 쓸 수 있게끔 만드는 이 형태. 자, 이렇게 어딘가에 밴드를 달아서 쓰게끔 해주세요 라고 옵션을 달아주는 이 아이를 밴더, 자 이거 밴더라고 그러죠. 밴더, 그리고 앞에 달았기 때문에 프리픽스라고 합니다. 자, 밴더 프리픽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밴더 프리픽스는 해당하는 브라우저가 지원을 하면은 강제성으로 미래 기술이기 때문에 끌고 와서 쓰게끔 할 수 있고, 없으면 아예 동작을 안 해요. 그리고 달리 얘기하자면 현재 표준도 아니고 공식적으로 선포된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우리 텍스트 아예 없애버릴 거예요 라고 해버리면 동작을 아예 안 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는 텍스트가 아니라 뭐 텍스트 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꿀 거예요 그러면 텍스트 인으로 이름을 써야지만 동작할 수도 있습니다. 자, 밴더 프리픽스라고 하는 형태인 거죠. 미래 기술을 가져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정말로 얘는 크롬만 되는 기능인가, 아니면 다른 애들 이런 걸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써봤는데 되는가 안 되는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소를 복사해서 파이어폭스를 켜볼게요. 겸사 다른 브라우저도 미리 엣지와 익스플로러와 뭐 비발디와 오페라, 뭐 웨일은 그냥 안 할게요. 자, 해보겠습니다. 자, 꽤 많은 브라우저가 켜졌는데 오페라 브라우저에서 붙여놓고 결과 보겠습니다. 다른 거는 똑같이 나오고요. 글자 나오네요. 오페라 돌아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또 자, 엣지 브라우저, 크로미움 엣지가 아닙니다. 크로미움 엣지가 아닌 엣지 브라우저는 과거의 엣지 브라우저는 될까? 안 되죠. 안 돼요. 그래서 크로미움 엣지를 쓰지 못하는 경우는 못 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또 그 얘긴즉슨 다른 브라우저는 더더욱 안 되겠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요건 되네요. 얘가 엣지구나. 아까 건 익스플로러군요. 익스플로러 11은 아예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비발디. 자, 저는 비발디를 좀 자주 사용하는 편이니까 확인해보면 얘도 되고요. 파이어폭스 됩니다. 근데 도트가 밀리죠. 그럼 이게 뭐예요? 파이어폭스에서도 아직 완전하게 지원을 못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뭔가 기능이 애매하게 처리가 되고 있더라. 자, 결국엔 미래 기술들은 완벽하게 쓸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야 돼요. 네. 이런 아이들이 없어도 쓸 수 있게끔 기다리시는 게 가장 좋은 답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쓰고 싶다 한다면 이렇게라도 써서 조금씩 지원하게끔 버티셔야 돼요. 그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런 것들 좀 쉽게 할 수 있는 사이트는 없을까? 있습니다. caniuse.com입니다. 개인이 만들었어요, 이 사이트. 자, 어느 개발자가 하도 CSS나 이런 기능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매번 W3 사이트 들어가서 뒤지는 것도 일이다, 힘들다 해서 이 사람이 일정 주기마다 이렇게 자료를 올려요. 자, 얼마 안 되네요, 그쵸? 자, 여기다가 백그라운드 클립 이렇게 검색하면 자, 3개의 결과물이 나오네요.
확인해 봤더니 자, 요 가장 라인이 많은 곳, 자, 이곳이 현재 지원하는 브라우저 얘기인데 분명히 지원합니다. 누가? 컨텐트 박스는 지원합니다. 가장 기본이거든요, 당연히. 하지만 나머지들은 지원을 안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죠. 옵션에 관련돼서는 자, 지원한다고 써 있어요, 분명히. 근데 백그라운드 클립의 텍스트에 관련돼서는 아직 안 찾아놨다는 얘기네요. 그럼 이건 일단 여기서는 찾을 수 없다, 확인할 수 없다는 얘기니까 다른 곳에 검색을 해볼게요. 캐나 유즈가 다 맞는 건 아니니까. 자, 가장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곳은 MDN일 거예요. MDN에서 자, 모질라 재단 여기서 나오는데 맨 끝에 보면 사용하는 방법이 나와 있죠. 근데 벤더 프리픽스가 달려 있죠. 이 얘기는 아직 완전 지원하지 않는다. 바꿔 얘기하면 지원하는 여부는 밑에 쪽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호환성에 관련돼서는 일부 지원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라고 표기되고 있죠. 네. 클립과 컨택 클립에 들어가는 기본 기능들은 다 지원하지만 텍스트의 경우는 익스플로러는 아예 지원하지 않는다. 네. 파이어폭스는 지원한다고 써있지만 일부 자, 지원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요거 확인해 주셔야 돼요. 자, 클립은 디테일하게 설명하지 겸사 설명 다 드렸으니까 클립은 빼고 쓰자 라고 언급을 하면서 설명 넣겠습니다. 13에다가 백그라운드 클립, 자, 배경 이미지의 범위를 지정하는 것이라고 해서 백그라운드 클립에서는 자, 컨텐트 박스와 그 다음에 패딩 박스와 보더 박스와 텍스트가 있더라. 자, 근데 텍스트는 아직 완전하게 지원 안 하므로 과감하게 빼겠습니다. 설명을 하자면 컨텐트 박스는 선 그리고 패딩을 제외한, 패딩은 패딩까지만, 그리고 보더 박스는 자, 외곽선까지 처리하겠다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으며 자, 설명이 있다 보니까 조금 기니까 이렇게 바꿀게요. 따로 벤더 프리픽스를 설명하겠습니다. 자, 외국에서는 프리픽스라고 그냥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는 벤더 프리픽스라고 얘기를 하지만 자, 프리픽스라고 하는 개념은 자, 아직 지원하지 않는 기능을 자, 지원하지 않는 CSS 기능을 브라우저에 내장하여 자, 강제로 쓸 수 있도록 처리하는 것으로 자, 기능을 브라우저에 내장하였다면
이라고 써야겠네요. 자, 강제로 기능을 쓸 수 있도록 처리하는 것으로, 자, 속성의, 자, 앞에 밴더를 달고, 그 내부에 지원 브라우저의 타입을 정의하여 사용하는 형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주의하실 점은 모든 아이들이 전부 다 맨 앞에 아까 보신 것처럼 백그라운드 클립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요. 어떤 아이들은 백그라운드 사이즈, 자, 애매하네. 이렇게 뜨는구나. 백그라운드 이미지의 경우는 이미 과거에서부터 쓰던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앞에다가 웹킷이라고 하는 아이를 여기 달지 않아요. 이 안에 달아요. 이렇게 달아서 뭐 리니어 그라디언트 뭐 이렇게 어떠한 기능을 쓰게끔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전부 다 맨 앞에 단다라는 건 할 수 없어요. 과거에부터 이어져 오던 기능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새로운 기능이 만약에 오면 그때는 앞에다가 밴더를 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예시를 살짝 보여드리면서, 자, 작성 요령은요. 작성 요령은 웹킷, 그 다음에 모질라, MS, 오페라, 그리고 없는 형태 순으로 작업하게 되어 있고요. 표준으로 권고되면 밴더 프리픽스 형태는 삭제하도록 처리되어 있습니다. 이런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백그라운드 클립이라든가 이런 거 쓸 때 뭐 지금은 이제 모든 브라우저 다 지원하기 때문에 쓰지 않아도 되는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 자, 이 형태가 과거에는 이렇게 썼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카피해서, 자, 앞에 웹킷, 모질라, MS, 오페라 이렇게 썼단 얘기예요. 과거에는. 가독성 위해서는 뒤쪽 이렇게 콜론하고 띄어쓰기 해서 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중간을 띄어쓰기 하면 안 되겠죠. 자, 제가 말한 중간은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뭐 저처럼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여기를 띄우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뭐 자유니까. 해서 백그라운드 클립
까지 보셨습니다. 자, 겸사 벤더 프리피스까지 같이 언급을 했고요. 자, 백그라운드에 관련된 거는 딱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자, 없네요. 카피 하나 하겠습니다. 자, 카피해서 여기다가 어태치먼트라고 하겠습니다. 이름 길죠? 자, 위에 있는 거 하나를 새로 카피해서 백그라운드 어태치먼트를 하나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자, CSS로 가서 어태치먼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클래스 어태치먼트 안에 들어있는 클래스 이너에다가 사용을 할 건데요. 자, 백그라운드, 자, 컬러가 아니라 이미지 쓸 거고, 이 자리에다가는 img 안에 자, 큰 이미지를 쓰겠습니다. 큰 이미지를 사용할 거고요. 반복 자체도 안 할 겁니다. 노리피 쓸 거고요.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포지션, 일단은 50%에 50%라고 쓰겠습니다. 백그라운드 사이즈는 뭐 200% 쓰겠습니다. 따로 안 쓰면 뒤는 200% 200%가 아니라 오토란 뜻이에요. 자, 이렇게 내용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이미지가 하나 들어있는 걸 알 수 있죠. 자, 아래 공간이 조금 더 필요하거든요. 아이디 랩에다가 옵션 하나 더 줄게요. 아이디 랩에다가 자, 마진 버튼만 1000픽셀 하나 더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디 랩에 마진 버텀을 1000픽셀 주었기 때문에 스크롤에 영역이 좀 더 내려가서 공간이 있는 걸 확인했고요. 자, 그러면서 밑에 아까 보신 내용들 쭉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고, 자, 일단 글씨에 대한 전혀 관계는 없지만 폰트 사이즈로 구분하기 위해서 조금 더 크게 언급만 하겠습니다. 이게 낫겠네요. 자, 그러면 현재로서는 저의 경우는 글씨가 이렇게 보이고 배경이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자, 백그라운드 어태치먼트 진행을 해볼게요. 백그라운드 어태치먼트라고 합니다. ATTAT 헷갈리네요. 자. 아, 그러네요. 자, 어태치먼트라고 쓰고요. 어태치먼트에다가 들어갈 내용은 두 개밖에 없어요. 자, 하나는 스크롤이에요. 스크롤은 뭐냐? 기본이 스크롤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스크롤은 내가 오른쪽 여기 있는 스크롤을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이 이미지가 그대로 배치되어라 이 뜻이에요.
그럼 또 하나는 뭐가 있느냐? 픽스드가 있습니다. 그러면 스크롤은 이미지가 따라 움직이는 걸로 볼 수 있지만 이번엔 자 움직여서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우 당황스러운 걸 볼 수 있죠. 그냥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자, 뭔지 아시겠죠? 이미지가 고정이 돼 버려요. 이때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건 단순하게 고정된다 뿐이 아니라 백그라운드 포지션과 백그라운드 사이즈도 같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백그라운드 포지션과 이 백그라운드 사이즈의 위치가 이 개념이 여기 있는 이 아이 기준으로 잡히는 게 아니라 브라우저 기준으로 바뀌어버리는 형태로 되는 거죠. 자, 특히 포지션. 그래서 백그라운드 어태치먼트 픽스드에 관련된 작업을 하실 때에는 내가 알고 있는 개념하고 조금 위치가 달라진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끝이에요. 뭐 더 볼 게 없어요. 네. 물론 한 가지 개념이 더 있긴 한데 딱히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 개념까지만 보시면 네, 큰 문제 없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했는데 질문하실 거 있나요? 없나요? 자, 설명만 조금 더 쓰도록 할게요. 자, 백그라운드 어태치먼트. 자, 에서는 배경 이미지를 위치, 자, 스크롤에 따라 고정할 거냐 아니면 스크롤 처리할 거냐, 그것을 설정하는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옵션 자체는 백그라운드 어태치먼트에 스크롤과 픽스드 두 개만 보시면 됩니다. 로컬도 있는데 로컬은 글쎄요, 뭐 딱히. 자, 그래서 가장 기본이며 스크롤 기본이고요. 스크롤 따라 처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 이미지가 따라다님 하면 되겠죠. 자, 픽스드는 고정. 자, 이렇게 설명하고 끝내겠습니다.